안 아픈데 재활 운동을 왜 합니까? 안 아프면 그냥 헬스 열심히 하시면 되죠. 리버스 레터럴 레이즈 그거 하시고 나서 몸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리버스 레터럴 레이즈는 뭐냐면 요거죠, 요거. 상견 운동. 이게 리버스 레터럴 레이즈예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뭐 영상 길이도 얼마 안 되니까. 네. 헬규님 구독자 수 누는 것보다 헬규님 어깨 자체가 좀 더 풀업 할 때 잘 움직이고 부드러워지면 뭐 그거만큼 좋은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김우찬님 같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만들어 올려놨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어깨 구조 전면 삼각근 쪽에 견봉인지 뼈가 위로 솟아 있어서 남들과 동일하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측면 어깨 운동들을 진행할 때 오히려 전면이 찝히면서 전면 삼각근이 훨씬 많이 수축된다. 그래서 어깨 모양은 전면이 엄청 높고 축 후면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해도 푹 꺼져 있다.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죠. 단백질님 같은 체형. 단백질님 같은 체형이 그냥 그거예요. 상완골 전방 활주예요. 상완골 전방 활주.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되어 있으니까 레터럴 레이즈를 하든 프론트 레이즈를 하든 계속 앞쪽이 찝히는 거예요. 상완골이 전방으로 앞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어깨 뒤쪽은 움푹 파여 있는 거고, 어깨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가슴 운동도 안 되고 어깨 운동도 안 되고 등 운동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단백질님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전방 활주를 교정하는 운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헬스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헬스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셨죠? 졸업 학년인데 트레이너 하다가 학교를 들어간 거라 30살에 졸업이다. 제가 하고 있는 재활치료에 흥미가 매우 깊은데 서티나 졸업하고의 취직에 재활센터를 바로 가서 배워야 될지 궁금하다. 저는 뭐 서티가 몇 개 없어요. 저희 스승님한테 다 배웠어요. 스승님한테. 제 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공부를 많이 배웠죠. 거의 다 그분한테 배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서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백질님 같은 경우에 상완골 전방 활주 그 재활하는 운동이 또 제 채널에 있거든요. 킹유진님 채널에 있어요. 그래요? 킹유진님 채널에 제가 나왔는 편을 다 보시면 돼요. 요거 요 1편이랑 2편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3편도 올라갈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잘 따라 하시면 어깨가 상당히 편해지실 겁니다. 네, DKY님 같은 경우에는 첫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병원 선택이 중요하고, 일단은 졸업하면 신졸이잖아요. 신졸은 좀 선택지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환자를 안 보고 못 보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런닝을 하고 나면 오른쪽 다리 쪽으로 느낌과 자극이 오는데 이것 또한 불균형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불균형이겠죠. 한관우님, 견갑. 그러니까 뭐 불균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해 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몸을 봐야 뭐 대답해 드리기가 좋죠. 몸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견갑골이 전인되어 있다. 상완골 전방 활주는 견갑골이 전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견갑골이 전인되어 있으면 그거는 라운드 숄더지 상완골 전방 활주가 아닙니다. 상완골 전방 활주는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에 원래 관절이 딱 이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상완골만 앞으로 좀 삐져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월슬라이드 가지고는 안 충분할 겁니다. 월슬라이드는 일단 기초라고 보셔야 되고, 월슬라이드를 열심히 한 다음에 헬스를 할 때 이제 전거근을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헬스를 잘 할 수 있고 근육도 더 빨리 키울 수 있어요. 살이 안 빠진다. 그 저도 좀 알려주세요, MJ님. MJ님이랑 저랑 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알겠죠? 재활운동, 그쵸. 재활운동 잘하면 이진세님이나 아까 전에 김우찬님이나 이런 분처럼 몸이 계속 변할 겁니다. 등 운동, 어깨 운동 전에 월슬라이드 충분히 하고 운동 시에 견갑하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르한님처럼 이게 맞고,
그 올릴 때 상방 회전도 중요하고 내릴 때 하방 회전이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전거근으로 조절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방법은 아마 그 킹유진님 채널이랑 지기님 채널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은. 그래서 전거근을 너무 늘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아요.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견쇄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 견쇄관절에 통증이 맞을까요? 최재천님. 벤치프레스 하다가 보통 어깨를 다치면 그 어깨 CHL이라는 그 인대가 있어요.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인대가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최재천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CHL의 문제면 발을 가슴 밑으로 내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맞나요? 어때요? 그쵸? 그럴 거예요. 아마 최재천님은 그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 CHL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앞쪽이 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또 상완골 전방 활주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오버헤드 슈러그만 잘해도 되고 운동할 때마다 견쇄관절에서 통증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거근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삼각근 스트레칭 하는 건데 팔꿈치를 최대한 옆으로 멀리 보내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덤벨을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덤벨 숄더 프레스 하는 것처럼 밀어 올렸다가 내릴 때 팔꿈치를 최대한 멀리 보내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삼각근 스트레칭인데 삼각근이 그냥 스트레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거근이 받쳐줘야 삼각근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저거 잘하면 상견 진짜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기님은 보면 어깨가 상당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저를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권도희님 재활을 2년째 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재활을 2년이나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제가 오프라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을 공개하면 그때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거근을 너무 늘리는 걸 주의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죠. 대퇴사두 건염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은 안 아픈데 스쿼트를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해보세요. MJ님. 해보고 아프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MJ님 같은 경우에 대퇴사두근 건염 있으면 제가 그 저번에 올려놨던 그거 있잖아요. 제트플랭크 하시면 좋아요. 제트플랭크 해서 대퇴사두근의 건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은데 조심해야죠. MJ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덩치가 많이 나가니까 그죠? 네, 제트플랭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대퇴사두근의 건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스쿼트도 괜찮아질 거고 뭐 그럴 겁니다. 네네. 제트플랭크가 얼마나 좋은데요. 방이동 지키미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기를 파는 게 좋죠. 수영 선출이시면 제가 뭐 예전에 수영 선수 고등학교 선수들 치료를 해봤는데 수영 선수 출신 분들이 수영 선수들 재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영 선수들만 재활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시더라고.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센터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루트도 잘 아실 거고 선출이시면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수영도 그 수영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아프거든요. 어깨, 허리가 다 아프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깨, 허리, 발목은 다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기를 파야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막 이제 갓 졸업한 26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늦어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뭐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50견 재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면 되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뭐 댓글을 주시든 아니면 뭐 제 방송할 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제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물리치료사로서는 제가 선배인 것 같고 나이는 저랑 같은 것 같은데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 재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깨만 봐가지고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어깨 보려면 등도 봐야 되고 허리도 봐야 되고 또 허리 보면 골반 봐야 되고 골반 보면 고관절 봐야 되고 무릎 봐야 되고 발 봐야 돼요. 결국 다 봐야 돼요. 다. 전부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줄 수 있는 게 환경이 잘 안 돼요. 병원에서는. 그래 뭐 어깨면 어깨, 뭐 손목이면 손목 요렇게 잠깐 짧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짧게 봐가지고는 1년 내내 병원 다녀야 돼요. 왜냐면 몸이 균형이 딱 맞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해서 보통 통증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몸에 불편한 느낌이 더 빨리 와요. 이거를 막 그 재활 운동들을 유튜브 같은데 영상으로 올려놓고 이거 그냥 보고 따라하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운동 하나를 올려놔도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선뜻 운동 알려주기도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체 쪽은 뭐 운동을 제가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체 쪽을 제가 조금 알려드려 봤는데 잘못하면 더 아파요. 잘못하면 더 아파가지고 제트 플랭크 케이블 잡고 해도 되는데 그 MJ님 같은 경우에 제트 플랭크 할 때 뒤로 많이 못 가겠잖아요. 그럼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버티면 돼요. 더 가면 다치고 버티기만 해도 돼요. 뒤로 이렇게 뭐 많이 못 눕겠으면 뭐 붙잡고 하셔도 되고 뭐 강도 조절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거고 도수 경험이라 글쎄요. 경험 중요하죠. 사실 종합병원에 계시면 도수치료 케이스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종합병원을 안 가고 의원을 보통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볼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종합병원보다는 뭐 의원이나 아니면 왜 그 정형외과 전문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종합병원이 안정적이잖아요. 그걸 버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신졸인데 종병 갈 기회가 있다. 100% 종병 가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몸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다른 댓글에도 그렇지만 몸을 직접 안 보고는 어떤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뭐 넘겨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 하체도 불균형하거나 안 좋은 경우 아닌가요? 상체에 문제가 있는데 하체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문제가 있죠.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요. 최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5회 상완인데 저기를 다치면 진짜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지금 거기가 다쳤어요. 저는 왼쪽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재현님 CHL이 다친 경우에 팔을 조금만 뒤로 잘못 돌리면 어깨가 막 빠질 것처럼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재활을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도 그걸 못 찾는다면서요. 그죠? 자꾸 견쇄관절의 문제라 그러고 CHL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고쳐요. 그런 병원들은 암만 찾아가봐야 못 고칩니다. 오버맥스 그립이요? 모스트 그립 만들어서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야 이거 팔락하니까 도대체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팔면 누가 살까 싶기도 하고 저는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샘플로 10세트를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5세트는 제가 이벤트로 뿌릴 거고 그 다음에 뭐 5세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친한 사람들한테 줘보고 뭐 쓰는데 괜찮다 뭐 보완 이런저런 것만 보완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대량으로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트 수는 임의로 정해드리진 않습니다. 5개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뭐 10개씩 20개씩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트 수, 횟수 뭐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그냥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힘들게 해야 돼요. 힘들 때까지. 알겠죠? 전거근 운동하면
회전근개가 막 불타가지고 힘들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전근개나 정거근이. 근데 대부분 월 슬라이드를 처음 하면 회전근개가 많이 힘들 거예요. 후삼각근 부분이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불타가지고 막 어깨가 터져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좋아집니다. 재활 운동이라고 막 설렁설렁 하면 안 좋아져요. 대구 사람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재활 운동 2시간씩 하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불균형은 다 있어요. 누구나 불균형은 다 있는데 그 불균형들이 작은 불균형들이 나중에 점점 더 큰 불균형이 되고 그게 나중에 우리 관절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불균형은 일종의 충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충치 조금 났을 때 빨리 치과를 가야 큰 돈을 안 들이잖아요. 몸에 뭔가 내 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혹은 뭐 좀 뭔가를 했는데 어깨 쪽이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이런 거 없어요. 점점 몸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좋고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은데 참 하여튼 뭐 몸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좀 제가 대충 이렇게 넘겨짚어서 얘기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오버 머신은 정거근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T레이즈를 팩덱 플라이에서 한다. 팩덱 플라이에서 할 때 그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향하게 외회전 최대한 걸어놓고 팔꿈치 최대한 멀리 보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소흉근이랑 대흉근 땅콩볼로 이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많이 해놓고 하시면 뭐 팩덱 플라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버헤드 슈로그 말고 더 좋은 상부 승모근 운동? 숄더 프레스 잘 하시면 돼요. 숄더 프레스 잘 하시면 상부 승모근도 다 같이 쓰입니다. 철심 수술하고 3개월간 깁스 차고 팔이 안 올라간다. 그분은 거의 50견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치료사신가? 치료사시면 일단 관절 가동 범위부터 제대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이 GH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승모근 운동만 시킨다고 팔이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GH 움직임 회복을 먼저 시키세요. 그 다음에 견갑골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님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골반 균형을 먼저 맞추셔야 되고 봐요. 그래 상완골 전방 활주도 있다. 그래서 관절 가동 운동을 하고 나면 팔뚝이 아프다 그러면 그 관절 가동 운동을 잘못 시킨 거예요.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통증이 저렇게 더 생겨요. 그러면 환자분이 저런 코멘트를 했을 때 운동하면 당연히 아파요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픈지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운동이 잘못됐을 거예요. 건염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자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건염은 근육들이 너무 뻣뻣한 상태에서 자꾸 부하를 받으면 힘줄이 땡기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줄이 약해지는 거가 건염이에요. 요즘은 건병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부하로 자꾸 자극을 줘야 건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트 플랭크를 하라는 거고 제트 플랭크 할 때 뒤쪽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면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힘줄이 쭉 당기는 자극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버티다가 내려와서 쉬시고 그걸 반복하시면 됩니다.